당시 리드 대학의 사치학 강의는 아마 미국 최고 수준이었을 겁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던 포스터, 사람마다 붙어있던 표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손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미 자퇴한 상황이라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에 서치학 수업을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리푸체와 세리푸체 서로 다른 문자의 결합에서 생기는 다양한 자간들, 멋진 타이포그래피를 더 멋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었죠.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우리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개발할 때 그것들이 고스란히 활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매킨토시에 그걸 적용했으니까요. 매킨토시는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매킨토시 컴퓨터의 복수 서체 기능이나 자동 자금 맞춤 같은 기능은 없었을 겁니다. 윈도우는 매킨토시를 따라한 것이므로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서체가 탑재된 개인용 컴퓨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학 수업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뛰어난 서체를 가진 개인용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인생의 전환점들은 미리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을 미리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연결시켜 볼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인생,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찌감치 발견했습니다. 20살 때 부모님 차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10년 뒤 애플은 4천여 명의 직원을 둔 200억 달러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애플 최고의 개발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30살이 되자마자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다니요. 회사가 막 성장해 나가던 당시 저는 저와 잘 맞는 유능한 경영 전문가를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해는 그럭저럭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상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들 사이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경영 전문가의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식적으로요.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이지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통을 놓친 선수처럼 선배 벤처 기업인들에게 송구스러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나 이렇게 실패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주 공공연한 실패자였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겪은 일조차도 그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제 일을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중압감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력이 빛나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죠.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픽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저는 애플로 복귀하게 되었고, 넥스트 시절 개발한 기술들은 현재 애플의 전성기를 이끄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죠. 때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지탱했던 유일한 힘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이 사실이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연인을 찾을 때처럼 일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듯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일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감명받은 저는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답이 여러 날 이어진다면 저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기대, 자존심,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인생에서 진정한 중요한 것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전쯤 저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의사들이 이야기하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종류의 암이며 앞으로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였죠. 그것은 곧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이야기를 단 몇 달 안에 마치라는 것과 같았고, 가족들의 충격이 덜하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정리해 두라는 뜻이었으며,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암 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직 검사를 받았지요. 의사들은 제 목구멍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위와 장을 지나 췌장에 붙어있는 암세포 조직을 바늘로 떼어냈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현미경 분석 결과 치료 가능한 희귀한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들까지 눈물을 글썽였다는 겁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만큼 죽음과 가까이 대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나니 이제 저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개념보다 좀 더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죽음은 낡은 것들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닦아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새로움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도 점차 낡은 것으로 되어 거두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진리라 말하는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게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제 또래라면 누구나 알만한 지구 대백과라는 놀라운 잡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은 먼로크 출신인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이었죠. 개인용 컴퓨터나 전자출판이 등장하기 전인 1960년대 후반이었기에 타자기와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동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종이책 형태의 구글 같은 것이었는데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책은 간단한 도구와 뛰어난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지구 대백과를 몇 호인가 발견한 뒤 자연스럽게 최종호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으니 제가 여러분 때 나이였지요. 최종호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에 시골길 풍경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항상 갈망하라. 늘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늘 바보처럼 우직하게. 저는 늘 제 스스로가 그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갈망하십시오. 늘 바보처럼 우직하게. 대단히 감사합니다.